네, 안녕하세요. 해상보험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휴일이 끼어 있어서 두 번 연속으로 사전 제작 강의를 진행을 하고 휴일날 이렇게 사전 제작 강의 영상 업로드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강을 진행을 하거나 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고지 의무입니다. 고지 의무, duty of disclosure라고 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할 때 보험 계약자 뭐 아니면 이제 중개인 이런 사람들이 보험자에게 보험 계약의 인수 여부 그리고 계약 내용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줘야 되는, 고지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피보험자의 가장 대표적인 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이러한 고지 의무를 부여하는 이유는 보험자 자신이 화물의 상태나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보험자가 수출 화물을 수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수출 화물의 상태라든지 뭐 특징이라든지 뭐 아니면 화물의 어떤 지급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험자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자가 그러한 화물에 대한 어떤 모든 사실들, 알아야 되는 사항들을 알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MIA 제18조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The assured must disclosure to the insurer before the contract. 그러니까 그 before the contract가 되기 전, 계약 체결 전이죠. 계약 체결 전에 우리 영어 표현에서 여러분들 must 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assured가. 그래서 피보험자가 반드시 disclosure, 고지를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the insurer, 보험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된다. 언제? before the contract입니다. 무엇을? every material circumstance which is known to the assured.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것, 모든 상황에서 알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알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들은 before the contract, 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 사항을 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 피보험자가 자신의 일반적인 통상적인 기본적인 그런 프로세스 업무상 알아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고 간주한 상태에서 피보험자는 그 모든 사항을 보험자에게 알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고지 의무의 성질을 우리가 좀 보면, 일단 before the contract 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돼요.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계약 체결 후에 피보험자가 진행하는 그러한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계약법적으로 계약이 체결이 돼야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어야만 양 당사자에게 어떤 채권 채무가 생겨나는 것이고, 그러한 채권 채무 관계에서 그러한 계약 내용의 이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고지 의무는 어떻게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계약상 의무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약 체결 전에 하도록, 그러니까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기 이전에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다른 의무하고, 피보험자의 다른 의무하고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고지 의무를 해야 되는 당사자는 보험 계약자나 아니면 피보험자 아니면 이들의 대리인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의 보험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CIF, CIP 계약이 아닌 다음에야 거의 비슷하죠. 동일인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 보험 계약자들이 고지 의무의 당사자가 되어서 고지 의무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MIA에서는 그냥 아까 우리 영어 표현을 봐서 알겠지만 assured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policyholder란 말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MIA 상으로는 보험 계약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MIA가 1906년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내가 보험을 드는 데 있어서 남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CIF, CIP, 우리가 말하는 인커텀스 상의 CIF, CIP는 1930년대 돼서야 나타나는 어떤 정형거래 조건이기 때문에 물론 1906년에도 상간습으로서 CIF와 FOB가 존재를 했습니다만 그 CIF라는 하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정형화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MIA를 만들던 그 시점에는 CIF, CIP 이런 개념이 등장을 해서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상보험을 든다는 개념이 큰 어떻게 보면 관례화되어 있거나 법리화되어 있거나 규정화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개념 자체가 익숙치 않았습니다. MIA가 만들어지던 시절에. 그래서 MIA 내용을 보면 제가 항상 얘기할 때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MIA의 규정을 보면 그냥 피보험자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보험 계약자든 피보험자든 이 사람들이 이제 고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항들을 고지를 해야 되냐라고 보면 보험자는 위험 측정을 위해서 중요한 사실을 보험 계약 체결 전에 고지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material facts,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인슈어러가 위험, 그러니까 이 보험 계약을 인수하는 데에 있어서 그것을 인수할 것인지 아니면 인수 안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실을 material fact라고 합니다. 그래서 MIA 제18조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봤던 건 18조 1항이거든요. 18조 2항에서 이런 말이 등장을 해요. 신중한 보험자가 보험료를 정하거나 위험의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은 중요한 사실이다. material fact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고지의 범위를 한번 살펴봅시다.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 사실,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material fact의 의미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보험자가 사고 발생 위험률을 측정을 해가지고 보험의 인수 여부나 아니면 보험료를 결정하는 합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실을 중요한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보험자가, 두 번째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실 또한 이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 사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지를 할 때 피보험자가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중요한 사실은 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사안.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수출자이거나 수입자이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 자신이 취급하는 물건에 대해서 자기가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알아야 되는 사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고지 의무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대리인이 만약에 그 피보험자가 직접 알지 못하고 그 피보험자의 업무를 대리해서 하는 포워더라든지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알게 된 사실 또한 이 보험자에게 고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고지를 안 해도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위험을 감소시키는 일체사항. 그러니까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미래의 사건 발생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떨어뜨리는 행위.
떨어뜨리는 이벤트, 떨어뜨리는 조건, 이런 것들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뭐 사고 발생이 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보험자가 보험 부보를 해 주어야 될 일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위험이 증가되는 위험 사건 사고 발생 확률이 증가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치면 그것은 당연히 고지를 해야 되겠죠. 자, 보험자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체의 사항. 보험자가 뭐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보험자도 자기가 하는 그런 주요한 업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자가 이거 비즈니스 상황 속에서 알게 되는 여러 가지 상관습이라든지 사실관계라든지 뭐 어떤 특정한 항구의 영업 방식 뭐 아니면 적재 방식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당연히 보험자도 이 해상보험 사업을 영위함으로 인해서 당연히 알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굳이 괴롭히면서까지 이거를 알려줄 필요는 없다. 보험자가 알고 있으니까 뭐 이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보험자가 그에 관한 정보를 포기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굳이 이거는 보험자가 특별히 뭐 물어보지 않거나 해서 뭐 정보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은 사안들, 이런 것들까지도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고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선박이 소급 약관으로 부보가 됐는데 보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선박이 실제로 출항됐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선화증권을 통해서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지 의무를 통해서 뭐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선박이 실제로 출항이 되지 않았는데 보험을 부보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선박이, 그러니까 소급 보험에서의 이슈는 그 출항한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이 온전한 상태이냐, 온전한 상태가 아니냐, 그 여부를 알지 못하고 보험에 부보를 하니까 소급 보험에 대한 소급표의 이슈가 있는 거지, 선박이 출항도 안 한 상황인데 그걸 보험에 부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명시나 묵시담보. 명시담보, 묵시담보. 여기서 말하는 담보라고 하는 것은 워런티라고 합니다.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약속하는 사안들을 워런티라고 하고, 여기 지금 4주차 강의 자료 뒷부분에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시담보, 묵시담보,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해서 보험 계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합니다. 지켜져야 되는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약속. 예를 들어서 선박보험의 경우에는 내양성의 담보가 있습니다. 내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박이 바다의 항해를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여야 한다. 그러한 어떤 컨디션이어야 한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양성과 관련된 담보,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묵시담보 조건으로 여겨질 수가 있는데, 그런 묵시담보 조건으로 통해서 보험자에게 피보험자가 약속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고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고지의 시기는 언제 해야 되느냐? 제가 뭐 앞에서 강조를 했어요. Before the contract. 고지 의무는 계약 체결 성립 전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면 고지 의무를 통해서 보험자가 알게 되는 보험 대상, 보험 목적물의 어떤 컨디션이나 조건이나 상태에 따라서 무엇을 결정한다? 보험자가 보험 계약의 인수 여부를 결정하거나, 또 더 나아가서 화물의 상태나 화물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험자가 보험료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보험 계약 성립 전에 고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MIA 규정에서 살펴봤을 때 보험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는 시기는 보험증권 발행 여부와 관계없어요. 보험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자가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에게 반드시 발행해야 되는 서류이긴 합니다만, 보험계약의 성립 시기와 관련해서는 보험증권이 그러한 큰 이슈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피보험자가
한 그 어떤 보험에 대한 청약을 보험자가 승낙을 했을 때 성립된 것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이 보험 계약 체결의 청약과 보험 계약 체결의 승낙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승낙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보험 계약의 성립 시점이라고 바라본다면, 보험자에 의해서 승낙되기 전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일체의 중요한 사실들에 대해서 고지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합의해서 이 그 어떤 보험 계약의 성립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뭐 예를 들어서 보험 증권이 피보험자에게 교부될 때까지는 보험회사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보험자가 책임이 없다. 이렇게 규정해 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보험 증권에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첫 번째 보험료를 납부해야 보험 계약이 성립이 된다. 보험 계약이 진행이 된다. 보험 회사의 보험 기간, 책임 기간이 시작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그 계약 성립 시기나 보험의 효력 발생 시기를 규정을 해 놓은 경우들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고지 의무를 그 전에 하면 됩니다. 고지의 방법은 MIA에 특별하게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요. 서면으로 해도 되고, 구두로 해도 되고,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 묵시적으로 해도 되고, 다 가능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질문표, 문진표 같은 걸 사용을 해요. 우리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 어떤 정말 형식적인 청약과 승낙이라기보다는 보통은 보험을 들려고 하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내가 보험에 부부하겠다라는 제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청약서를 쓸 때 보험자가 중요한 사실들, 예를 들어서 보험 계약의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거나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질문지를 꺼내요. 예를 들어서 물건은 무엇이냐, 물건의 특징은 무엇이냐, 물건의 취급 주의는 무엇이냐, 물건의 수량은 무엇이냐, 뭐 그런 것들 있죠. 선박은 어떤 거냐고, 어떤 운송 경로를 이용을 하느냐, 뭐 등등등등등등. 그래서 보험료 산정이나 보험 계약 인수 여부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사실들에 대한 정보를 질문표를 통해서 피보험자가 성실하게 답변을 한다면 그걸 통해서 보험자가 중요한 사실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필드에서는, 보험 필드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고지 의무가 진행이 됩니다. 자, 고지 의무가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을 안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죠. 고지 의무가 계약성 의무라고는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계약 체결 성립 전에 해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하지만 고지 의무를 위반을 하게 되면 이것은 제대로 보험 계약이 성립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없고, 보험 계약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효도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보험자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IA 제20조 1항에 보면 이 피보험자 더 어슈어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제시, 그런 every material representation,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말이 있어요. must be true. 모든 어떤 중요한 표시 뭐 이런 것들은 보험 계약 체결과 관련된 during the negotiation, 교섭 중에 있거나 아니면 before the contract, 계약 체결되기 전에 이루어진 그러한 표시는 무엇이어야 된다? 진실돼야 된다. must be true. 근데 if it be untrue, 만약 그것이 untrue하다면, 진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The insurer, 여기는 must가 아닙니다. may avoid the contract. avoid the contract라고 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MIA에서는 뭐 cancellation이라든지 termination이라든지 뭐 그런 표현을 쓰진 않고 avoid the contract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없던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untrue 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한 리프리젠테이션이 언투루하면 그런 것들을 보험 계약을 보험자가 취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러한 언투루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느냐, 중요한 사실들에 대해서 이 피보험자가 고지하지 않거나 잘못 고지하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보험 계약, 보험 목적물과 대상물과 관련된 사안들을 은폐를 하거나 알려주지 않거나, 그리고 뭐 잘못 알려주거나 뭐 이렇게 한 그런 내용들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언투루에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고지 의무의 위반, 이 부분을 이게 실수로 의한 건지 뭐 고의로 한 건지 뭐 이거 다 포함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의로 할 수도 있고 실수로 실수로 잘못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이거 뭐 상관없이 그렇죠. 고의나 중대한 가실. 그러니까 고의나 중대한 가실로 인해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avoid the contract 할 수 있다는 거죠. MIA에서는 그래서 insurer 여기 정가사가 빠졌는데 the insurer may avoid the contract 할 수 있다. 그래서 보험자에게 취소권을 부여를 하고, 이 취소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invalid, 그러니까 보험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무효의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자가 avoid contract를 하게 되면 보험자는 보험료 반환해주고 처음부터 보험 계약이 없던 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아서 피보험자가 avoid contract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뭐 보험회사가 뭐 보험료는 돌려주겠지만 실질적으로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겠죠. 왜? 피보험자가 고지 의무를 제대로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상법에서는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보험사고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해지는 장래효입니다. 소급효가 없고 장래효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효과로서 이야기를 할 때 영국법과 상법이 입장이 조금 다른데, 왜 그러냐면 영국법에는 그러니까 영국법이라고 하면 이걸 모든 영국법을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좀 조심스러운데, MIA의 경우에는 뭐 해지나 이런 장래효와 관련된 취소 행위에 대한 규정을 하지 잘 없어요. 그런 어떤 법적인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시기에는. 그래서 이게 옛날 법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avoid contract라는 표현만 등장을 하지, 한국 상법처럼 이것이 뭐 장래효나 소급효를 얘기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duty of disclosure,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피보험자의 의무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이제 이 규정이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엄밀하게 나뉘지 않던 1906년 마린 인슈런스 액트 때부터 제정이 되어서 110년여간 이 고지 의무에 대한 변화 없이 사용이 되어져 왔어요. 하지만 이 MIA는 항상 제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오랜 기간 동안 변화 없이 사용되어져 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험 간행이나 실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문제점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비판을 수용을 해서 피보험자와 보험자 간의 이해상충을 조정하기 위해서 2012년에 그 개인 보험에 대한 컨슈머 인슈런스 액트를 만들었고요. 이거는 사실 이런 해상보험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영국 내에서도 뭐 생명보험이라든지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이런 소비자들이 보험에 부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법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컨슈머 인슈런스 액트 그 법인 것이고,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좀 이건 여담이긴 한데, 영국이 보험과 관련된 이런 성문법 체계가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개인이 뭐 자동차 보험을 든다든지 생명보험을 적용한다든지 했을 때도 보험사와 개인 그 소비자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뭐 MIA 규정이 적용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로 떼서 소비자 보험법을 따로 만들었고, 2015년에는 이 비소비자, 그러니까 기업가 보험가, 그러니까 이제 B2C가 되겠죠. 쉽게 말하면 비소비자 보험 계약을 다루기 위해서 인슈런스 액트 2015 2015년에 인슈런스 액트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마린 인슈런스 액트를 줄여서 MIA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인슈런스 액트를 줄여서 IA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보험법을 만들어서 2015년에 발표를 하고 2016년부터 시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 MIA를 완전히 IA가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MIA와 IA가 병존합니다. 그래서 MIA에서 적용된 사안들은 MIA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IA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사안들은 MIA를 적용하지 않고 IA를 적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실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IA 인슈어런스 액트를 만든 가장 주된 목적은 피보험자, 다시 말하면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고지 의무와 관련된 조항이 개정이 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MIA의 이 고지 의무와 관련된 Duty of Disclosure와 관련된 조항들이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요것이 모두 인슈런스 액트에 있는 제21조 뭐 요런 내용들로 인해서 대체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인슈런스 액트의 고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MIA의 고지 의무의 규정들을 대체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MIA에서 규정하고 있는 MIA 제18조, 19조, 20조에 규정되어 있는 요 고지 의무가 어떻게 바뀌었다? 인슈런스 액트 2015에 있는 그 내용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름부터가 MIA에서는 Duty of Disclosure였어요. 하지만 인슈런스 액트에서부터는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지 의무를 위험의 적절한 표시 의무, 뭐 혹은 다른 말로 공정한 고지 의무, 혹은 다른 말로 공정 제공 의무, 뭐 이런 이름으로 대체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MIA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인슈런스 액트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보면, 보험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자가 이러한 내용들을 알 수 있게 명확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를 해야 되죠. 근데 이때까지 그런 방식으로 MIA 규정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나타났냐면,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쓸데없는 불필요한 다량의 자료를 제출하는 그런 문제들, 이걸 이제 데이터 덤핑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알고 있는 유형과 관련해서 보험자에게 성실하게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실체적으로 정확한 모든 표시, Every Material Representation, 이거 사실 MIA에도 있는 표현이거든요. Every Material Representation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달라진 게 없어요. MIA나 인슈런스 액트나.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좀 차이점인데, 신중한 보험자라면 알 수 있을 정도의 reasonably clear, 합리적으로 명백하고 접속 가능한 방법, accessible 한 방법으로 고지를 해야 된다. 무작정 때려 넣으면 안 된다. 명확하고 접속 가능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MIA도 규정하고 있고 IA, 인슈런스 액트도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험자가 당연히 알고 있는 사안들은 고지할 필요 없다. 이걸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자,
보험계약자 혹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항까지 알고 있는 사안의 범죄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보험자의 종업원, 대리인, 에이전트가 알고 있거나 알아야 되는 사항, 그리고 보험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 그리고 보험자의 질문이 있는 경우 질문에 해당하는 활동, 이런 것들은 통상의 영업수행 과정으로서 보험자가 알고 있는 그런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험자가 알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자,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 가장 결정적인 개정사항이 further inquiry, 추가 질의 제도입니다. 새로운 공정 제공 의무에 있어서는 피보험자가 자신이 아는 또는 알아야 하는 모든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신중한 보험자라면 중요사항의 확인을 위해 further inquiry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정보를 다 제공해줘라, 이게 이제 MIA 입장이었다면, 인슈어런스 액트는 충분한 정보, 모든 정보 이게 안 갔더라도 보험자가 확인을 위해서 충분히 추가적인 질문, 그러니까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다시 질문하는 거죠. 그거를 할 정도로, 그게 필요하다고 느낄 정도로 정보를 제공하면 그것만으로 피보험자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정보가 예를 들어서 10,000가지라고 했을 때 MIA 규정에서는 그 10,000가지를 무조건 때려 넣어야 했어요,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 근데 인슈런스 액트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가 10,000가지라고 쳐요. 그게 너무 많다 이거죠. 그래서 피보험자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한 1,00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1,000가지를만 했어요. 근데 보험자도 보험 목적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아야 되니까 1,000가지 정도의 정보를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더니 이거는 뭐예요? 내지는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주세요 라고 추가적인 요구, 추가적인 질의를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했어요. 그러면 피보험자가 10,000가지를 고지한 것이 아니라 1,000가지만 고지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즉슨 뭐예요? 1,000가지만 했는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질문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질문할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MIA, 이게 요 미묘한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MIA나 IA나 둘 다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MIA는 일방적이에요. 한쪽에만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라, 모든 중요한 정보 제공하라, 그리고 보험 계약 체결의 뭐 여부나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중요한 사항 고지하라,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쪽 IA Insurance Act의 Duty of Fair Presentation은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정보를 제공을 하고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추가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MIA는 한쪽만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인슈어런스 액트의 이 Duty of Fair Presentation은 한쪽은 정보 제공, 한쪽은 질문이라는 동시 의무가 부과됩니다. 동시적인 의무. 피보험자 한쪽만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도 의무가 있고 보험자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존에 MI가 가지고 있었던 피보험자의 고지 의무 이행이 완전히 이게 어떤 수동적인 그런 방식이었다라고 하면 피보험자가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면 보험자가 적극적으로 자기가 질문을 해서 보험자 스스로 의문점을 해소하고 보험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무조건 그러니까 보험자의 의무가 생겨난 거예요. MIA에서는 보험자가 정보 제공을 관련돼서 의무가 없었는데 인슈어런스 액트에서는 보험자가 의무가 있게 된 거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슈어런스 액트의 duty of fair presentation은 피보험자의 단독 의무가 아니라 무엇이다? 피보험자는 정보 제공을 하고 보험자는 질문을 하는 그런 공동의 의무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이 MIA에 있어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충분한 모든 중요한 정보를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때 보험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였죠? avoid the contract. avoid the contract. 물론 안 할 수도 있었어요. 왜 안 할 수도 있었죠? must avoid the contract가 아니었죠. may avoid the contract였죠. 그래서 보험 계약의 취소라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슈어런스 액트로 개정이 되면서 이 새로운 duty of fair presentation에서는 이 피보험자의 그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보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그 보험의 고지 의무 위반의 심각성에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비례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지하는 것에 대한 위반이, 고지 의무 위반이 예를 들어서 고의적이다, 의도를 가지고 있다, 아니면 무모했다, 무모한 위반이다 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MIA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보험자가 뭐 할 수 있다?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험료를 반납할 필요도 없어요. 왜? 피보험자가 고의로 했으니까. 자, 이런 고의적이고 무모한 위반의 경우가 아닌 다른 위반의 경우에는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런 피보험자의 위반이 없었다면 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만약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보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보험자에게 그러면 그 제대로 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위험하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그러면 보험자는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의적 무모한 위반의 경우에도 그렇고 요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렇고 뭐 할 수 있다? 보험자는 보험 계약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랑 요거의 큰 차이점은 뭐예요? 피보험자의 고지 의무 위반이 고의적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보험자가 반납할 필요가 없어요. 피보험자의 잘못이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고의적 무모한 위반의 경우가 아닌 다른 위반이죠. 그럼 이 다른 위반에는 의도를 가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실수라는 거죠. 가실이라는 거죠. 가실에 의해서 실수에 의해서 고지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보험료까지 안 돌려주는 거는 너무 가혹하다 이거죠. 그래서 보험료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other breach, 그러니까 고의적이지 않은 다른 위반의 경우에요. 만일 보험자가 제대로 된 정보가 들어왔으면 지금 현재의 조건이 아니라 다른 조건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다. 제대로 된 정확한 정보가 왔다면 위험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지금 현재 조건이 아니라 다른 조건으로 피보험자와 보험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다 라는 경우는 경우에 그러면 여기서도 보험자가 원한다면,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귀찮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 경우에는 그 다른 조건, A 조건이 아니라 B 조건이다. 뭐 이런 경우, 그러면 그 다른 조건, B 조건으로 보험 계약이 체결된 걸로 간주해 버립니다.
정보가 제대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조건이 달라진 경우죠. 세 번째는 보험률, 보험료율이 달라지는 경우. 만일 보험자가 정확한 정보가 들어왔다고 한다면 지금의 보험료가 아니라 뭐 어땠을 것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받았을 것이다. 보험료, 네가 제대로 된 정보를 줬다면 내가 책정하는 뭐가 달라졌을 것이다. 보험료율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 지급된 보험료를 이 높은 보험료, 지금 현재는 보험료 수준이 100이에요. 왜냐하면 정보가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근데 네가 제대로 된 정보를 줬다면 내가 보험료를 너한테 200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200분의 100으로 계산을 하면 뭐예요? 50%죠. 그러면 그 비율에 따라서 지급될 보험금을 감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험금이 뭐 1만 불이 나가야 되는데 5천 불만 지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왜? 피보험자가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마린 인슈런스 액트 MIA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보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어보이드 컨트랙트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인슈런스 액트로 넘어오고 나서부터는 그 피보험자의 고지 의무에 대한 위반이 고의성이 있느냐, 고의성이 없느냐, 그리고 고의성이 없을 때는 그 고의성이 없는 정보의 누락 혹은 고지의 누락,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안에 대해서 그것이 실제로 정보가 제공이 되었을 때 만약에 보험 계약 안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 취소, 조건을 달리 했을 것이라고 하면 다른 조건, 보험 요율을 높여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을 그 요율 비율에 깎아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답니다. 이 부분이 또 매우 큰 차이점입니다. 퍼더 인커리를 해서 보험자에게도 질문해야 되는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 그리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 보험자가 그 해결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이 마린 인슈어런스 액트와 인슈어런스 액트의 가장 큰 차이점. 그래서 피보험자의 주요한 의무 중에 고지 의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봤고, 담보, 근데 담보도 이제 시작하면 이거 쭉 가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담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목요일도 사전 제작 강의 영상 업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영상에서 이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